안녕하십니까?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 김은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업 및 기관에서 도입한 ISO 37301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이 전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왜 중요하며 전사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회계, 재무, 감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3명 중 1명 이상인 38%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서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에 제가 강의를 나간 기업들에서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우리 조직도 충분히 횡령 및 배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응답자들은 횡령 또는 부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부재를 꼽았습니다. 이는 2022년에 49%에서 16%가 오른 수치입니다. 반면 2022년에 54%가 응답하여 1위를 차지했던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는 올해 응답이 46%로 줄으면서 3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에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에 기업들이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는 횡령 외에도 많습니다. 2022년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1,000억 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 2021년 마무리된 SK이노베이션의 LG 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2조 원의 합의금, 2016년부터 4년간 국내 주요 아이스크림 업체와 유통업자의 아이스크림 판매와 관련한 담합 등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수탁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고 분식회계를 하는 등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기업에서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양벌 규정입니다. 2010년의 대법원 판결 중에 상당한 주의 의무 또는 관리 감독 의무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즉 횡령, 담합, 중처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해 판사 앞에서 서게 될 경우에 우리는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전사 차원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도출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활동과 관련한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 및 관리 감독 의무를 충실히 했다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 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성과 평가 등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영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문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또 그 효과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벌 규정의 인센티브를 위해서도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도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에서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ESG 경영 때문입니다. ESG의 G 영역에 속하는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도입으로 ESG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2026년부터 시행될 ESG 공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많은 기업들에서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ISO는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입니다.
1947년 스위스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24년 5월 4일 현재 2만 5천여 개의 국제표준을 제정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준은 기술 표준과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도입하고 인증을 받고 있는 ISO 37301은 경영 시스템 표준입니다. 2만 5천여 개의 표준 중에서 경영 시스템 표준은 100여 개가 채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경영 시스템 표준으로는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ISO 45001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은 2021년에 제정된 비교적 최신의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ISO 37301은 활동의 유형, 규모 및 특성, 그리고 공공, 민간 또는 비영리 부문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하며 법률 및 사내 규정, 허가 및 라이센스, 규제기관이 발행한 명령, 규칙 또는 지침 등의 필수적인 의무 범위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 또는 비정부 기관과 계약, 조직 내 행동 강령 등의 자발적인 의무 범위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2015년 이후에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이 된 경영 시스템 표준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PDCA 사이클입니다. 플랜, 두, 체크, 액트의 줄임말로 어떤 업무를 할 때 계획을 먼저 하고 계획에 따라 운영한 후에는 평가하고 또 평가 결과 개선점을 도출해 또 다음에 계획에 반영하고 운영, 평가, 개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ISO 경영 시스템의 4항 조직 상황, 5항 리더십, 6항 기획 이렇게 세 가지는 플랜에 속하고요. 7항 지원과 8항 운영은 두, 9항 성과 평가는 체크, 10항 개선은 액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이클을 통해 경영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ISO 37301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부는 주관부서에서 전담하겠지만 각 부서별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도출하고 통제 방안을 수립 및 운영하며 규범 준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RBT, 즉 리스크 기반 사고입니다. PDCA 전 과정에서 늘 리스크를 염두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업무를 계획할 때에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규범 준수 리스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계획부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항 조직 상황에서는 조직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가 누구이며 이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란 누구일까요? 각 부서마다 이해관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차원에서 볼 때 이해관계자 그룹은 대동소이합니다. 주주 및 투자자,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정부기관, NGO 및 시민단체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우리 회사에 원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5항에 나와 있는 규범 준수 의무사항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필수적인 의무사항부터 자발적인 의무사항까지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식별해야 합니다.
물론 ISO 37301 도입 첫 때부터 이 모든 의무사항을 식별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필수적인 의무사항, 그 중에서도 법과 사내 규정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식별을 시작해 매년 규범 준수 의무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규범 준수 의무사항이 식별되었다면 이러한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또 각각의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식별된 리스크는 발생했던 리스크가 아닙니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입니다. 제가 다양한 기업에서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서 리스크가 많으면 우리 부서가 일을 잘 못하는 부서 같아요. 우리 부서 리스크 점수가 이렇게 높으면 우리 부서는 문제의 온상인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4.6항에서 평가하는 리스크는 잠재적인 리스크이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식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식별할수록 그리고 리스크를 높게 평가할수록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항 리더십에서는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우리의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는 규범 준수 방침을 제정했고 이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둘째, 최고 경영자는 독립성을 가지고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범 준수 책임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러한 2가지 활동을 통해 이사회와 최고 경영자가 리더십과 의지 표명을 실증할 수 있습니다. 6항 기획 단계에서는 사항에서 분석한 조직의 내외부 환경, 이해관계자, 의무사항, 리스크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우리 회사에서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리스크는 경감하고 기회는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규범을 식별하고 미준수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년 구체적인 규범 준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7항,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범 준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임직원의 고용 시작 시점부터 규범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규범 준수 담당자, 리스크 평가자, 내부 심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사 차원에서 규범 준수 방침을 인지하고 또 각 부서에서 스스로의 규범 준수 리스크를 잘 알고 또 이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 그리고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내부 및 외부와 의사소통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 정하는 단계입니다. 8항 운영은 6항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하고 있던 다양한 현재의 관리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별도의 목표를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운영에서 주의할 점은 외부 위탁한 업무라고 해서 규범 준수 의무사항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각 부서에서 협력업체의 규범 준수 리스크도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규범을 나 혼자만 잘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규범을 미준수하는 우려사항이 발견된다면 신고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 채널은 익명의 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신고를 평가, 판정, 조사 및 종결하는 프로세스를 개발,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레드이슬이라는 익명 신고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신문고, 윤리 제보 시스템 등의 명칭의 익명 신고, 제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고 시스템과 조사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포함한 내 외부 이해관계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고 또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9항 성과평가에서는 6항에서 세운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규범준수 성과에 대해 분석 및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PDCA 사이클에 맞춰 규범준수 경영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ISO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년 주기적으로 내부 심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제3자가 인증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했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내부 심사는 자기 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타 부서에서 우리 부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심사는 내부 심사원 교육 등을 통해 내부 심사원의 적격성을 검증받은 심사원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과평가의 마지막 단계는 조직 상황 분석부터 내부 심사에 이르는 전 경영 시스템 과정에 대한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는 경영 검토입니다. 일종의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종합 결과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는 규범 준수 책임자에게까지만 보고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검토서는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에까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10항 개선은 모니터링, 내부 심사, 인증 심사 등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이나 권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ISO 37301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 ISO 경영 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도입한 ISO 37301 경영 시스템이 어떤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업무를 할 때 늘 PDCA 사이클을 유지하고 각각의 PDCA 활동에서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사항을 식별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며 규범 준수 목표를 수립해 달성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